안녕하십니까. 개미 무명입니다. 자, 어제 제가 어제가 아니죠. 이제 수요일 날 제가 이제 영상을, 사는 이야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원래 좀 영상을 올렸어야 되는데, 제가 외국에서 굉장히 오래간만 친구가 들어왔는데, 원래 모임이 저녁에 있었는데, 저는 그 전에 당연히, 모든 영상이나 이런 걸 다 해놓고 이제 나가려고 했는데, 또 그 친구가 이제 또 오전부터 이제 다른 일정이 없다 보니까 이제 그 친구랑 좀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좀 이렇게 영상을 따로 올릴 수가 없는 그런 좀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이제 초저녁까지 이어져 가지고 바로 이제 그 친구와 시간을 계속 오전 오후 내내 시간을 보내다가 이제 저녁에 어떤 모임까지 가는 길 때문에 이게 좀 영상을 좀 못 찍고 영상을 또 못 올리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좀 사과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제 월요일 날 말씀드린 것처럼 자, 수요일은 사는 이야기라는 어떤 큰 카테고리 안에서 제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자, 금요일은 제가 핫이슈라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최근 어떤 이제 조금 사람들의 이목을 끌 만한 어떤 것을 가지고 얘기를 좀 하려고 하다가, 제가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할까 하다가 요즘에 이제 금리 인하의 어떤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보는 사람들이 많아졌죠. 예, 대부분의 전문가들도 그렇고, 뭐, 미 연준의 어떤 이제 점도표, 이런 것들을 봐도 올해 뭐 많게는 뭐 세 번까지도 인하를 할 것이다. 요렇게 보는 시각들이 많습니다. 근데 제가 작년에도 계속 말을 했지만, 금리 인하라는 이 부분은 저는 저는 진짜 올해도 인하가 없을 것이다. 예, 인하가 없을 것이다. 정말 기적 같은 어떤 왜냐면 뭐 미 연준 이제 그 회의의 어떤 그 결과들이 시장이 바라보면서 기대치를 높이는 인하할 수도 있다는 그 기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결과물들이 계속 나와 좀 계속 나와준 것이 있기 때문에 좀 최면치레 정도로 제가 볼 때는 정말 기적적으로 봐도 인하를 한 번 정도. 예. 근데 저는 올해도 금리 인하가 없을 확률이 저는 상당히 높다라고 계속해서 작년 말부터 얘기를 해오고 있습니다. 당연히 저는 이제 뭐 그런 경제 전문가나 이런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좀 영향력이 없다 보니까 이제 주의 깊게 안 들으신 분들도 많지만 최근에도 이제 뭐 3월 달 금리 인하설이 있었죠. 예, 근데 이제 보기 좋게 예, 금리 인하 없이 그냥 동결로 갔습니다. 예, 그러면서 또 그대로 옮겨간 이제 예상 시점이 금리 인하 예상 시점이 6월로 또 넘어갔어요. 예. 그러니까 시장은 계속해서 늘 틀려왔습니다. 맞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시장이. 예. 시장이 맞은 적은 없다. 시장이라는 것은 그냥 어떤 시장의 대세적인 어떤 관측, 예측,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별로 그 이해관계가 별로 없는 그런 상황, 모두가 그냥 반대하는 사람도 없고 모두 없고 그런 시점에는 대부분 다 맞춰요. 그러니까 이번 회의에는 동결을 할 것이다. 근데 뭐 그게 없어. 호불호가 없어. 그럴 때는 전부 다 동결할 것이다. 그건 시장이 맞춘 게 아니에요. 모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전문가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다 맞춘 건 다름없기 때문에 시장이 맞췄다고 할 수 없다. 근데 이번에도 여전히 저는 이제 시장의 어떤 대세적인, 근데 하지만 일각에서 인상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인상. 동결도 아니고, 인하는커녕 동결 넘어서서 인상을 또 검토를 해봐야 되는 시기다. 왜냐면은, 또 최근에 또 물가가 살짝 고개를 드는 모습이 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금리는 굉장히 높은 수준이에요. 사실 제가 과거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5%를 넘어가잖아요. 5%를 넘어가면 굉장히 좀 가혹한 어떤 금리이긴 합니다.
하긴 하는데, 이 문제는 뭐냐면은, 시장이 좀 실제보다도 먼저 너무 앞서서 이제 금리가 인하될 거라고 이제 예측을 하고, 그게 이제 선반영이 되는 거예요. 선반영이 되면서, 지금 이제 금리가 지금 5.5%가 돼 있는데, 이 현재의 금리의 어떤 그 가혹한 환경을 벗어나는 듯한 시장의 어떤 불필요하고 너무 선반영적인 그런 관측으로 인해 가지고 이 시장이 미리부터 금리 인하를 할 거라고 그것들을 반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물가가 살짝 이게 고개를 쳐드는 모습이 관측이 된 거예요. 그거를 보면서 이제 미 연준 지금 이제 제가 현재 화면에 띄우고 있는 게 이제 최신 뉴스인데, 이제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가 요런 얘기를 한 거예요. 물가 지표가 굉장히 실망스럽다. 자기들이 원래 좀 이대로 흐름대로 가면은 원래 이 정도 어느 수치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수치는커녕 오히려 그 흐름을 거스르는, 원래 이렇게 물 흐르듯 흘러가야 되는 아래쪽으로 흘러가야 되는 이 물가 지표가 갑자기 역주행을 하는 거야. 오히려 이제, 고개를 더 쳐드는, 내린 폭이 줄어든 게 아니라 아예 고개를 쳐드는, 다시 이제 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어떤 초기적인 또 그런 모습을 또 보이니까, 이게 오히려 금리 인하는 쏙 들어가 버리고, 다시 만약에 아마 그 다음 지표에서 다시 그보다도 더 높은 물가 상승률이, 조금이라도 다시 또 올라오면은, 다시 금리 인상이라는 카드를 다시 한번 고려해 볼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저는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물가라는 놈이 지금 현재 미국에서는 굉장히 임금이 엄청 많이 올랐습니다. 당연히 그 임금이 많이 오른 그 저변에는 물가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물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라놓으니까 기존의 어떤 그 임금을 가지고는 아예 뭐 엘리트들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 발맞춰서 임금을 올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보세요. 이 상황에서 만약에 이 상황에서 금리가, 그러니까 지금 내 임금이 소득이 엄청나게 는 거예요. 뭐 5천만 원 받던 사람이 지금 뭐 1억 5천씩 이렇게 받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금리 인하를 한다. 금리 인하를 한다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생각에. 왜냐면 돈이 더 돌기 마련입니다. 돈이 더 쉽게 돈다는 얘기입니다. 돈이 더 쉽게 되면은 물가 상승 압력을 더 높이게 되고, 그리고 안 그래도 기존의 임금이 엄청나게 늘어난 이 사람들의 뭔가 자기들이 대출을 일으킬 때도 옛날에 뭐 5천만 원, 7천만 원일 때보다 지금 1억 5천일 때가 더 많은 레버리지를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면 다시 또 그것들이 다시 또 물가 상승 압력을 더 올리고 이런 상황이 펼쳐질 거란 얘기예요. 지금은 임금이 높은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물가 수준이고, 그리고 뭔가 자기들이 끌어다 쓰기에도 부담스러운 어떤 금리 수준인데, 이거 금리를 낮추게 되면은 현재도 쓰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뭔가 더 쓰려고 하겠죠, 돈을. 이자가 그만큼 금리 인하하는 만큼 이자가 줄어들고 부담이 좀 더 줄어들고, 그러면은 돈을 만약에 종전의 어떤 이자 수준으로 그대로 내가 부담을 한다면 원금을 더 끌어다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그런 것들은 곧 시장에 돈이 다 투입이 되는, 그럼 그 돈들이 다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또 물가 상승 압력과 부동산 또 가격 상승 압력을 또 부추기게 되는 그런 결과를 또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애써 지금 미국의 어떤 뭐 상업용 뭐 건물이라든지 뭐 주택이라든지 뭐든지 간에 그 상승 압력을 받으면서 분명한 것은 물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동산 쪽에는 분명히 이 그 어떤 압력이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아직 물가는 잡히지 않은 상황이에요. 왜냐면 높은 임금이 이것을 받쳐주고 있는, 아직까지는 이 물가를 잡기에는 높은 임금으로 인해 가지고 그걸 받쳐주는 분명히 수요가 있는 거예요. 나 월급 이만큼 올랐기 때문에 옛날에 뭐 5천만 원, 내 월급이 5천만 원일 때 만 원짜리, 2만 원짜리 사 먹을 때랑 내 임금이 1억 5천이 돼가지고 5만 원짜리, 뭐 7만 원짜리 사 먹을 때랑 이게 크게 뭔가 체감상 큰 부담은 안 된다는 거죠. 물론 옛날에 과거에 2만 원 하던 게 지금 뭐 5만 원 한다 이러면은 비싸다는 그 생각은 하지만 중요한 것은 수요가 분명히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가 또 급여가 그만큼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걸 어느 정도는 뒷받침한다는 얘기입니다. 옛날에는 만 원, 2만 원 할 때는 5천만 원이 아니라 3천만 원, 4천만 원 벌던 사람들도 부담 없이 이런 것들을 이용했는데 이게 이제 5만 원 되니까 웬만한 이제 급여 수준이 1억 이하로는 이 5만 원 이 어떤 재화나 뭐 서비스에 대해서 이용하는 데 있어서 부담감을 느끼는 거예요. 왜냐면 이것이 5만 원 오른다는 것은 다른 어떤 뭐 마트 물가라든지 뭐 외식 그리고 뭐 우리 뭐 제품 뭐 일반적인 그런 내구재나 이런 걸 사용 뭐 할 때도 모든 것들이, 하지만 이것이 계속해서 유지되다 보니까 지금은 서비스, 그러니까 우리가 인건비 이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수요가 많이 지금 줄어든 상황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이게 쉽게 안 잡힌다는 얘기는 어쨌든 그것을 팔고 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인 원가와 인건비를 고려해서 자기들이 팔고 있는 재화나 서비스의 가격을 책정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것이 안 잡힌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안 잡힌다는 얘기는 지금 현재 금리 수준이 그렇게 가혹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옛날 기준에서는 이게 가혹했지만 워낙 지금 미국의 임금이 굉장히 많이, 평균 임금이 굉장히 많이 오르는 상황이고 일자리도 좀 풍부한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이 계속 펼쳐지다 보니까 좀 이런 부분들이 아마 금리 인하로 가는 그것은 굉장히 저는 멀다. 저는 아마 이걸 들으시는 분들은 완전 헛소리를 하고 있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금리 인상이란 얘기를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정말 그 일각의 그 소수의 어떤 인원들만 얘기하는 것이고, 뭐 마치, 이마 꼭 청개구리처럼, 꼭 지가 뭐가 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시는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작년부터 이 얘기를 해왔어요. 작년부터 저는 2024년 올해도 금리 인하라는 것은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근데 이미 벌써 24년도 초반부터 막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그게 가장 유력했던 게 뭐 3월설이 제일 컸거든요. 근데 그 3월에 금리 인하할 얘기들이 언제부터 나왔겠습니까? 24년도 초나 23년도 이제 뭐 약간 3, 4분기부터 이 얘기들이 흘러나오기 시작했다고요. 저는 23년도부터 계속 저는 24년도에도 금리 인하는 저는 없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없다. 이거는 얘네들이 이 연준의 이 이사들 얘 말고 많죠. 예. 걔네들이 뭐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과거에도 그 파월 의장이 이제 물가 상승에 대해서 우습게 판단하고 이제 저 시기를 놓쳤죠. 예, 금리 인상 시기 놓치면서 엄청난 질타를 받았죠. 그때도 제가 뭐라 했냐. 얘가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이 지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하고 안 하고 이런 게 아니라고.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펼쳐지면 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파월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이게 물가 상승을 우습게 생각했던 그런 말들을 쏟아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좀 안 하고 싶은데도 지금 이
상황이 녹록치 않거든. 어쩔 수 없이 자기들도 그 환경에 맞게 금리 인상을 했고, 시기를 놓친 만큼 뒤늦게 쫓아가다 보니까 큰 폭의 금리 인상을 해왔던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뭐 자꾸 금리 인하 하는데,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돼야지 금리 인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임금이 엄청나게 높고, 예? 일자리 엄청나게 많고, 물가 엄청나게 지금 높고, 지금 다시 고기 쳐들고 이러는데, 금리 인하를 한다? 절대 불가능해요.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돼야지 금리 인하를 하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아무리 시장에서 금리 인하 떠들고 난리를 쳐도, 금리 인상을 또 해야 되는 상황이,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면은, 어쩔 수가 없어요. 금리 인상을 안 해버리면 이게 또 엄청난 인플레이션을 또 일으킬 수 있는, 이미 앞전에 먼 과거에도 그런 걸 경험했던 미국이고, 또 그 어떤 이미 또 파월은 앞에서, 또 이제 실기를 해가지고 엄청나게 욕을 들어먹었던 그런 연준 의장이기 때문에 또 그런 소리 듣기 싫잖아요. 또 그런 어떤, 오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런 물가 지표가 이렇게 나오는데, 물가 상승이 다시 고개를 쳐드는 모습이 나오는데 왜, 연준에서는 왜 금리 인상을 고려 안 해요? 누가 일반인이 봐도 지금 물가 상승이 시작될 수도 있는, 다시 인플레이션이 고개를 쳐드는 모습이 살짝 나오는데 왜 연준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느냐? 그러면 자기들은 전문가인데, 연준 자기들은 진짜 세계에서 가장 그 경제 그 방면에서 초의 엘리트들, 그것도 한 명이 아니라, 예? 정말 수십 명이 모여가지고 그것을 연구하고, 얘네들만 그것만 하는 거예요. 딴 거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이것만 하는 애들이 왜 이걸 못 봐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 걷잡을 수 없는 또 인플레이션 또 상승을 가져온다면, 이거 파월은 완전히 뭐라지, 그냥 자기 혼자만의 망신이야. 그냥 그 파월의 어떤 그 역사적인, 자기는 죽더라도 그 파월의 자녀들이 있고 또 그 자녀들의 또 자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얘네들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이 정치적인 좀 자기들이 뭐 정치에 어떤 그게 있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이 파월이 이런 어제 어떤 약간 가문의 수치래 됩니까? 엄청난 그 역사적인 그 문제를 일으켰던 장본인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되기 위해서는 한 번은 중대한 실수를 했잖아요. 한 번은 인간이기에 할 수 있다 이거지. 그러니까 두 번 또 그런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준의 입장에서는 이 인하 카드는 지금 굉장히 힘듭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임금이라는 것을 이렇게 많이 올려놓고 임금을 깎는 게 쉬워 보여요? 물가 내리는 것보다 더 힘든 게 임금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은 내릴 수가 없습니다. 한 번 오른 임금은 내릴 수가 없어. 그럼 뭐가 받쳐줘야 되겠습니까? 경제 성장이 뒤따라줘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미국의 경제 성장은 그렇게 못 따라주고 있는데 임금이 미친 듯이 오는 거예요. 물가 때문에. 그러면 임금은 이제 더 이상 안 올려준다 하더라도, 지금 뒤처진 이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가파르게 해서 빨리 이 임금을 감당할 만큼의 경제 성장을 이뤄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경제가 우리 이 정도의 물가를 소화해낼 만큼의 경제 성장이 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다른 지표에 의해 가지고 물가는 그대로다 하더라도 경제 성장을 이룸으로 인해 가지고 실질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체감상에 아까 말했던 그 5만 원이라는 것이 그대로 5만 원인데 워낙 이제 경제 성장을 이루고 하다 보면은 이 5만 원을 감당할 만큼의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아까 1억 5천을 예를 들었지만 지금은 그 1억 5천을 연봉을 받는 사람이 이 5만 원을 감당할 수 있는 연봉이 1억 5천이다 하면 1억 5천의 연봉을 받는 사람이 많지 않다 하면은 경제 성장을 그만큼 이뤄낸다는 얘기는 전체적인 소득이 다 올라가는 겁니다. 평균적인 소득. 예? 그러니까 이미 거품이 낀 이 임금을 받고 있는 이 사람들 말고
전체적인, 지금은 미국에서도 빈부격차, 이 임금의 격차가 굉장히 커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뒷받침돼야지 어느 정도 물가가 우리 자기 연준이 생각하는 그런 안정권, 그런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환경까지 갖춰진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지금 미국의 이런 상황에서는 절대 금리 인하를 할 수가 없어요. 얘네들은 계속 이제 물가가 이제 조금 계속 떨어지는 모습이 보이니까, 야, 우리 앞에 2%대가 찍히면 금리 인하를 한 번 정도는 해볼까? 약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금리 인하라는 카드를 딱 꺼내면은 지금도 봐라. 지금도 금리 동결 계속하고 있는데도 시장이 먼저 막 앞서가지고 막 선반영 해버리잖아요. 똑같아요. 얘네들이 막 금리 인하를 딱 실제로 해버려요. 0.25만 딱 낮춰버리면, 야, 이제는 계속 내릴 거다. 이제 계속 이제 0.25씩, 예? 팍팍팍 이제 금리 인하를 내릴 거다.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이제 기대 심리 때문에 시장에서 먼저 얘네들이 훨씬 더 앞서가지고 금리 인하하는 것을 반영할 것이다 이거죠. 그러면은 얘네들은 다시 물가가 튀어오르는, 분명히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완전히 죽여버려야 돼요. 그냥 아예 그런 기대 심리 자체를 죽여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해도 여전히 부담스러워라는 이런 어떤 반응이 돼야 된다 이거죠. 미래의 어떤 기대 심리 자체를 얘네들이 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여전히 높아, 이렇게 시장이 받아들일 정도로 이게 좀 돼야지 금리 인하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불이 꺼져 가는데 거기다가 다시 불을 지피거나 불을 더 키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뿌리면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는 청개구리 같은 그런 생각이고, 다 인하한다는데 뭐 한 번이냐 두 번이냐 세 번이냐의 차이지, 올해 금리 인하한다는데 왜 뭐 지 혼자 무슨 금리 뭐 동결 뭐 금리 인상 막 이런 얘기를 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여전히 뭔가 부러져야 될 것들이 부러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 없이 금리 인하를 한다? 저는 굉장히 어렵다고 보는 한 사람이라서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물론 저도 투자를 하는 사람이고 경제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투자자들에게는 금리 인하를 진짜 했으면 하는 게 제일 바람이 클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이게 덧없는 이 뭔가 근거 없고 환경이 갖춰지지 않은 채 금리 인하를 한다면은 나중에 우리 투자자들한테도 결국에 그 다 돌아옵니다. 어떤 것으로든, 물가로든 아니면 뭐 거품이 꼈다가 거품이 꺼지면서 우리가 피해를 입든 어떤 현상으로든 우리한테 투자자에게도 그런 피해가 닥치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 금리 인하라는 이 카드를 이 시장에서 지금 막 선반영하고 있는 것처럼 이것들을 쫓아가다 보면 이거 나중에는 패가 망신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아직까지도 우리는 이 거시경제 측면에서는 조금 금리 인하 카드라는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적어도 동결은 모르겠어요. 인상도 무리수로 들리시겠지만 동결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인하라는 이 카드, 금리 인하라는 카드는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의 바람이긴 하지만 절대 호의적으로 보시면 안 된다. 계속 이 부분도 좀 경계의 어떤 시선을 계속 놓지 않고 우리가 이 부분을 바라보면서 좀 투자를 해야 되지 않나 하면서 오늘 이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제가 이제 계속 이제 뭐 월요일은 주식, 그리고 수요일은 이제 사는 이야기, 뭐 굉장히 뭐 사는 이야기라는 주제 자체가 좀 굉장히 큰 카테고리죠. 모든 게 다 들어가니까 우리 사는 것 자체가 그래서 좀 사는 이야기보다는 조금 더 좁은 카테고리의 금요일에는 핫이슈라는 또 주제를 가지고 조금 다양하게 얘기를 해볼 테니까, 우리가 비록 주식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만났지만
좀 다양하게, 왜냐면 주식이라는 게 제가 옛날에도 과거에도 말씀드렸지만 단순하게 우리가 주식만 바라볼 게 아니라 우주 삼라만상,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봐야지 우리가 주식의 종목을 바라보고 걔네들이 영위하는 사업을 바라보고 뭐 5년, 10년을 내다보는 그런 좀 시야가 넓혀지는데도 좀 도움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주식에 제가 많이 종목을 많이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에 좀 이제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해볼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 사는 이야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할 때는 또 때로는 고민 상담도 할 수 있고, 예, 꼭 주식이 아닌 다른 고민을 얘기할 때 또 여러 가지 서로 소통을 또 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또 고민이 있으시거나 또 궁금한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또 우리 나이 어리신 분들은 또 나이 많으신 분들한테 아니면 나이와 상관없이 어떤 분야에 먼저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경험을 해보지 않은 분들, 이제 경험을 해보고 싶은 분들에게 또 조언을 또 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뭐, 우리가 구독자가 아직 많지는 않지만, 우리끼리 좀 재미나게, 이렇게 좀 소통을 해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즐겁게 잘들 보내시고, 요 최근에 계속 날씨가 뭔가 안 좋아요. 날씨가 안 좋다가 오늘 좀 날씨가 좋네요. 날씨도 좋고 하니까 하여튼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다음 주도 월요일 날 또 주식이라는 주제를 또 가지고 다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